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입니다. 10년 이상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스포츠 토토 분석, 배팅 노하우,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수년간 운영된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바로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미트윌란 포메이션은 3, 5, 2이며 프랑클리누는 전방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침투로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데 능하다. 브루마도 주니어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전환 플레이를 동시에 시도하며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빌링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위치를 잡아 상대 압박을 벗겨내고 세컨드 볼 상황에서 날카로운 마무리 옵션을 제공한다. 다니 실바와 오소리오의 부상 공백은 아쉽지만 홈에서는 조직적 전술과 압박 강도로 이를 충분히 메워낼 수 있다. 특히 북유럽 특유의 기후와 홈팬들의 밀도 높은 응원은 경기 전체 분위기를 지배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스트럼 크라치 포메이션은 4, 3, 1, 2이며 말로는 측면에서 드리블과 크로스로 전방 자원을 지원하지만 체력 기복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드러난다. 차타는 제공권 싸움에서 강점을 보이며 박스 안에서 꾸준히 위협을 가하지만 지원이 늦으면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키테슈빌리는 중앙에서 템포 조절과 공격 전개를 맡지만 과부하가 걸릴 경우 전방 연결이 끊기는 약점이 있다. 게다가 브루코비치, 후자코프, 스탄코비치의 부상 공백은 수비 조직력에 직격탄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동유럽 끝자락에서 북유럽까지의 장거리 원정 피로는 단순히 이동거리 문제가 아닌 체력 저하와 경기 집중력 약화로 직결된다. 이로 인해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 템포를 유지하기 어려운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미투일라는 프랑클리누와 브루마도 주니어가 중심이 되어 전방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를 이어간다. 빌링의 하프 스페이스 움직임까지 더해지면 상대 수비를 계속 흔들어내며 다양한 득점 루트를 확보할 수 있다. 스트럼 그라츠는 기본적인 전술 구조는 갖췄지만 장거리 원정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전력 발휘에 제약이 따른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압박 강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고 이는 곧 미투일란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부상 공백까지 겹친 스트럼 그라치의 수비진은 미투일란의 빠른 전환과 홈 경기 특유의 압박 강도를 감당하기 힘들다. 결국 오늘 경기는 홈에서 전술적 응집력과 체력적 우위를 모두 확보한 미투일란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미투일란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PAOK 포메이션은 4, 2, 3, 1이며 찰로프는 문전에서 위치 선점과 마무리 감각이 뛰어나며 수비 뒷공간을 놓치지 않고 공략한다. 지브코비치는 측면에서 속도와 드리블 돌파를 통해 상대 풀백을 흔들고 컷백으로 결정적인 기회를 연결한다. 콘스탄티아스는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경기 조율 능력을 보여주며 팀 전체의 공격 리듬을 이끌어가는 핵심 자원이다. 특히 부상 결장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체 자원 기아코마키스가 벤치에서 대기 중이라는 점이 크다. 그는 순간 스피드와 직선 돌파 능력으로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강점을 보이며 경기 후반 승부처에서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마카비 테라비브 포메이션은 4, 2, 3-1로 맞서지만 수비 집중력에서 기복을 드러낸다. 니콜라이스쿠는 제공권과 피지컬 싸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전방에서 버텨주는 힘이 있다. 안드라드는 빠른 스피드로 측면 뒷공간을 파고들지만 연계와 마무리에서 불안정한 장면이 반복된다. 페레츠는 중원에서 활동량을 바탕으로 압박을 시도하지만 점유율 싸움에서 밀릴 경우 쉽게 흔들린다. 특히 멜리카의 부재는 수비라인 안정감 저하로 이어지며 박스 근처에서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약점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PAOK의 빠른 교체 자원에 대응하기 어려운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PAOK는 콘스탄티아스를 중심으로 한 플레이메이킹과 지브코비치의 측면 돌파, 찰로프의 문전 움직임을 통해 공격 루트를 다변화할 수 있다. 교체 자원 기아코마키스의 순간적인 침투와 속도는 후반전 경기 판도를 뒤집는 결정적 무기가 될 수 있다. 반면 마카비 테라비브는 멜리카 결장으로 수비 안정감이 떨어졌고 압박 강도가 이어지지 못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공간 노출은 PAOK가 날카롭게 파고들 수 있는 지점이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PAOK가 홈 이점을 살려 점유율과 공간 활용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결국 경기 막판에는 교체 자원 카드까지 가동하며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PAOK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헤타페 포메이션은 5, 3, 2로 안정적인 5백 수비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수비 블록을 촘촘히 세우며 상대 전방 압박을 차단하고 빠른 전환을 통해 역습 루트를 만든다. 중원에서 아란바리는 패스마스터다운 빌드업 전개와 킬 패스로 공격 템포를 조율한다. 이러한 전개 속에서 마요랄은 문전에서 마무리 감각을 살리고 리소는 활동량과 연계 플레이로 공간 활용을 지원한다. 결국 헤타페는 수비 안정감을 바탕으로 역습 한 방에서 승부를 거는 구조다. 알라베스 포메이션은 4-3-3으로 짜임새 있게 세워져 있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떨어지는 약점이 있다. 보에는 제공권을 활용한 타깃 플레이가 강점이지만 속도전에서 다소 한계가 있다. 카를로스 비센테는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지만 파이브백을 상대로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다.
블랑코는 중원에서 전개를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가 강한 팀을 만나면 템포를 잃는 경우가 많다. 수비 라인은 간격 유지가 흔들리며 뒷공간 노출이 반복되는 흐름이 자주 나타난다. 토킹 코멘트. 헤타페는 파이브백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세운 뒤 아람바리의 정교한 패스와 중원 장악력을 앞세워 역습의 날을 세운다. 특히 마요랄과 리소가 공간을 흔들며 뒷공간 침투를 유도하면 알라베스의 포백은 분명히 흔들릴 수 있다. 반면 알라베스는 제공권을 활용한 전방 옵션이 있지만 속도전 대응이 느리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후반 체력 저하 국면까지 고려하면 헤타페가 홈에서 경기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오늘 경기는 헤타페의 철저한 수비 전술과 날카로운 역습 루트가 주요할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헤타페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알크마르. 포메이션은 4-2-3-1이며 페럿은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으로 팀 공격의 중심이 된다. 사디크는 측면에서의 돌파와 빠른 전환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컷백과 크로스로 페럿에게 직결되는 기회를 만들어낸다. 미나스는 전형적인 박스투박스 움직임으로 후방에서 전방까지 넓은 구간을 커버하며 페럿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공급하는 연결충 역할을 맡는다. 특히 미난스가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며 타이밍 있는 전진 패스를 찔러줄 때 알크마르의 공격은 파괴력을 극대화한다. 홈에서의 강한 압박과 전방 템포를 고려할 때 알크마르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치볼레. 포메이션은 4-2-3-1이며 코스톤스는 제공권 싸움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전방에서 고립될 때가 많다. 은바요는 측면 돌파와 직선적인 스피드를 무기로 역습을 시도하지만 빌드업이 매끄럽지 못해 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다. 오스팅은 중원에서 압박과 활동량으로 균형을 잡지만 알크마르의 빠른 전개와 공간 침투에 대처하기엔 버거울 수 있다. 특히 즈볼레 수비진은 박스 근처에서 조직력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 알크마르의 연속적인 전진 패스와 침투에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 결국 알크마르의 공격 패턴을 온전히 막아내기에는 수비 집중력에서 큰 한계를 보인다. 토킹 코멘트. 알크마르는 미난스의 박스투박스 움직임과 페럿의 골 결정력이 맞물리며 공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사디크의 측면 돌파와 크로스까지 더해지면 다양한 루트로 득점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즈볼레는 코스톤스와 은바요를 활용한 역습을 노리겠지만 전개 속도가 떨어져 알크마르 수비를 흔들기엔 역부족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박스 주변에서의 수비 집중력이 약한 만큼 미난스의 전진 패스와 페럿의 마무리 패턴을 제어하기 힘들다. 알크마르가 홈에서 빠른 템포와 압박으로 경기를 장악할 공산이 크며 공격 전개 속도와 창의성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알크마르가 박스투박스 자원의 활약을 무기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알크마르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베티스. 베티스는 4-2-3-1 전형을 가동하며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활용하는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가져간다. 포르날스는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 메잘라, 무브먼트를 통해 순간적으로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며 공격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 움직임은 상대 수비 라인의 균형을 깨뜨리고 페널티 박스 안에 자리한 쿠초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로 연결되며 마무리 찬스를 창출한다. 로드리고 리켈메는 클래식한 스타일로 터치 라인을 깊게 파고들며 측면에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한다. 특히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이중 국적 특유의 기술적 유연성과 침착한 볼 간수 능력으로 오늘 노팅엄 풀백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줄 수 있다. 부상 변수로 데오사, 이스코, 루이발이 결정하지만 포르날스와 리켈메의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히 공격 활로를 열어갈 수 있다. 노팅엄. 노팅엄은 4-2-3-1 전술을 유지하며 중앙과 측면에서 균형을 맞추려 한다. 우드는 제공권을 활용한 전방 마무리에 강점을 지녔고 세컨드 볼 상황에서도 결정적인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다. 허드슨 오도이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1대1 돌파 능력으로 상대 측면을 흔드는 역할을 맡는다. 깁스 화이트는 전방과 이선 사이에서 유연한 연계와 패스를 제공하지만 순간 압박에서 탈출하지 못할 경우 전개가 끊기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또한 아이나, 도밍게스, 허친슨, 진첸코, 무리오의 동반 부상은 수비 안정감에 큰 타격을 주며 포백 라인이 흔들릴 위험이 크다. 특히 베티스의 메잘라, 무브먼트와 측면 돌파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해질 경우 수비 라인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 토킹 코멘트. 베티스는 포르날스의 메잘라 움직임으로 중앙과 측면의 균형을 동시에 무너뜨리며 쿠초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리켈맨은 터치 라인을 깊게 파고들며 측면에서 크로스와 컷백으로 공격 루트를 다변화한다. 반대로 노팅엄은 풀백 라인의 결장자가 많아 측면 커버에서 약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다. 중원에서도 압박 저항력이 떨어져 파이널 서드에서 베티스의 침투 패턴을 막아내기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패턴 다변화에서 우위를 점한 베티스가 홈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베티스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브라가. 4-4-2에서 라인 간격을 유지하면서도 중원 숫자를 활용해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엘 우아자니는 좌측 채널을 파고들며 직선 돌파와 컷백 루트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든다.
나바로 알리아가는 타겟형 움직임과 박스 안 제공권 장악으로 세트피스와 크로스 상황에서 득점 가능성을 높인다. 무티뉴는 볼 배급과 전환 속도 조율에서 중심을 잡아주며 템포를 올리고 내리는 리듬 변화를 통해 경기를 지배한다. 비록 올리베이라, 비디갈, 도르겔레스가 부상으로 빠졌지만 미드필더 핵심 자원들이 출전 가능하기 때문에 중원 주도권에서 흔들림은 크지 않다. 페예노르트 4-3-3에서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전개를 통해 상대를 흔들지만 이번에는 중심축이 무너졌다. 우에다는 타겟 플레이와 문전 마무리에서 장점을 보이나 전방 지원이 늦으면 고립된다. 하지무사는 박스 근처에서 드리블과 개인기 돌파로 변수를 만들지만 일선에서 고립될 경우 효과가 반감된다. 스테이는 연계 플레이와 이선 침투 타이밍이 날카롭지만 황인범의 이탈로 전방 배급이 원활하지 않아 장점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다. 황인범, 베일런, 로톤바, 모데르, 트라우너, 잔트까지 부상 리스트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토킹 코멘트. 브라가는 무티뉴와 살라사르, 고르비까지 중원에서 출전 가능성이 높아 전술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다.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전환 속도를 가져오면 측면 침투와 세컨드 볼 회수에서 지속적으로 찬스를 만든다. 페예노르트는 황인범의 이탈로 인해 볼 전개 속도가 눈에 띄게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전방 공격수들의 움직임이 살아나기 어렵다. 그래서 중원 싸움에서 브라가가 확실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고 홈 이점과 더불어 세트피스 집중력까지 더해 경기 흐름을 리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예노르트의 개별 돌파는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전력 손실의 공백은 후반으로 갈수록 더 크게 드러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브라가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츠르베나 지베즈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아르나우토비치는 최전방에서 피지컬과 제공권을 활용해 박스 안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라도니치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인버티드 돌파가 날카롭고 인프런트로 반대 포스트를 향한 슈팅이 강력한 무기가 된다. 카타이는 전방과 이선을 오가며 패스 전개와 연계를 돕고 세컨드 볼을 처리하는 집중력으로 팀 공격 흐름을 끊임없이 이어간다. 특히 라도니치의 돌파 이후 마무리 장면은 셀틱의 측면 수비를 크게 흔들 수 있는 결정적 패턴이다. 그래서 지베즈다는 공격 루트를 명확히 구축하며 홈에서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칠 수 있다. 셀틱 포메이션은 4-3-3이며 이에아나초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점과 마무리 능력으로 위협을 가한다. 마에다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전방 압박과 측면 침투를 동시에 시도하지만 부상 결장자가 많아 지원이 제한적이다. 맥그리거는 중원에서 경기 조율을 담당하지만 수적 열세 상황에서는 압박 탈출 능력이 흔들리는 약점을 드러낸다. 브랄스턴, 트러스티, 조타, 존스턴 등 핵심 자원의 결장은 전력 공백으로 이어져 수비 라인과 공격의 연계가 모두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셀틱은 원정에서 공수 밸런스가 무너지고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지베즈다는 라도니치의 인버티드 돌파와 인프런트 슈팅이 셀틱의 수비 블록을 흔드는 결정적 무기가 될 수 있다. 아르나우토비치는 제공권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높은 득점 기대치를 만들 수 있다. 카타이의 연계 플레이는 중원과 전방을 매끄럽게 이어주며 공격 루트에 안정감을 더한다. 반면 셀틱은 다수의 부상 결장으로 인해 조직력이 흔들리고 특히 측면에서의 수비 커버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베즈다는 측면 돌파와 세트피스를 활용해 경기 흐름을 장악하고 홈에서 주도권을 지킬 수 있다. 결국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셀틱은 체력 부담과 수비 균열로 추가 실점을 허용할 위험이 높아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츠르베나 지베즈다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디나모 자그레브. 포메이션은 4-2-3-1이며 드레나벨류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로 중심을 잡으며 페널티 박스 안에서 마무리 능력을 드러낸다. 스토이코비치는 측면 돌파와 컷백 패스를 통해 공격의 활로를 열며 순간적인 속도 변화를 통해 수비 라인을 흔드는 장점이 있다. 류비치치는 중원에서의 볼 간수와 전진 패스로 공격 템포를 높이며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하지만 피에르 가브리엘과 토렌테의 부상 공백은 수비 안정감을 떨어뜨려 후방 커버에서 불안 요소가 드러날 수 있다. 결국 자그레브는 벨료와 스토이코비치를 축으로 한 공격 루트에 집중하며 단조롭지만 직선적인 패턴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크다. 페네르바체. 포메이션은 4-2-3-1이며 엔 네시리는 박스 안 움직임과 제공권 장악에서 강점을 보이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자원이다. 아센시오는 좌우를 오가며 유연한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하며 중거리 슈팅으로도 위협을 가한다. 프레드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압박과 볼 배급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지나친 부담이 누적될 경우 전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엘마즈, 머칸, 모어, 탈리스카의 부상 공백은 벤치 깊이를 크게 약화시켜 경기 후반 전술적 변화를 주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페네르바체 역시 네시리, 아센시오의 스위칭 패턴이라는 플래너를 경기 내내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이번 매치업은 양팀 모두 공격 패턴이 뚜렷하지만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디나모 자그레브는 벨류의 제공권과 스토이코비치의 측면 돌파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며 공격 루트를 단순화한다.
페네르바체는 네시리와 아센시오의 스위칭을 통해 공간을 창출하지만 전술 변화의 폭이 제한적이다. 결국 경기 내내 양팀 모두 플래너만을 고집할 가능성이 높아 서로가 공세를 주고받는 양상 속에서 균형이 맞춰질 수 있다. 자그레브는 홈에 2점을 안고 밀어붙이겠지만 페네르바체 역시 전방에서의 개인 기량을 앞세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기는 장군멍군의 공방 속에서 승부에 추가 기울지 않고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 포메이션은 4-2-3-1이며 슈어한트는 전방 압박과 순간적인 침투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결정적인 공간을 만들어낸다. 그리포는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와 직접 슈팅을 모두 시도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강력한 무기를 갖춘 자원이다. 에게슈타인은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전진 패스를 동시에 수행하며 박스 근처에서 두 번째 득점 루트를 열어주는 역할까지 담당한다. 아다무, 베스테, 카이레의 부상 공백이 있더라도 주축 공격 라인이 워낙 강력해 홈에서는 공격 템포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 프라이부르크는 유럽 무대에서 홈 승률이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홈팬들의 열광적인 지지 속에서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는 흐름이 반복되어 왔다. 바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아예티는 제공권과 문전 움직임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최근 마무리 감각이 둔화된 상태다. 호텔로는 중원에서 볼 간수와 연결을 맡지만 압박이 강해질 경우 쉽게 템포가 끊기며 전방으로의 전진 패스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샤키리는 여전히 개인 기량으로 순간적인 변화를 줄 수 있지만 경기 체력과 안정적인 활동량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부상으로 트라오레와 반브리멘이 이탈하면서 수비 라인의 집중력과 활동량이 크게 떨어진 점도 부담이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경기력 기복이 심하고 최근 유럽 무대에서의 성적 역시 부진해 안정적인 운영이 쉽지 않다. 토킹 코멘트. 프라이부르크는 슈어한트와 그리포의 공격 전개를 중심으로 전방 압박과 측면 돌파에서 강점을 드러낸다. 에게슈타인이 중원에서 전환 템포를 이끌며 공격진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득점 루트가 다변화될 수 있다. 바젤은 아예티와 샤키리를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가겠지만 원정 피로와 수비 공백으로 인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어렵다. 프라이부르크는 홈에서의 높은 승률과 강한 압박 전술을 기반으로 바젤 수비진을 꾸준히 흔들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세트피스와 전방 압박의 강도가 경기 내내 이어질 경우 바젤은 실점 리스크를 줄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오늘 경기는 전력, 데이터, 환경 모든 면에서 앞선 프라이부르크가 홈에서 우위를 확실히 가져갈 수 있는 구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프라이부르크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말메 FF. 말메 FF는 4-4-2 전형을 유지하며 전방에서 확실한 타깃 플레이를 구축한다. 구두 연세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 강점을 지닌 스트라이커로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중볼 경합을 장악할 수 있다. 학사바노빅은 좌측에서 드리블과 크로스로 활로를 열고 구두 연센의 머리를 향해 날카로운 크로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연센은 이선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연계로 세컨드볼을 지배하며 전방 압박과 중거리 슈팅 옵션까지 제공한다. 특히 부상으로 빠진 보테임과 시구르드손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측면 크로스와 구두 연센의 헤더라는 명확한 공격 패턴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다. 루도고레츠. 루도고레츠는 4-1-4-1 전형으로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구축하려 한다. 마차도는 최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병행하며 제공권보다는 발밑 플레이에 강점이 있다. 카이오 비달은 빠른 드리블 돌파와 컷백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지만 수비 가담에서는 다소 소극적이다. 칼록은 이선에서 템포 조절과 전진 패스를 담당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질 때 실수가 잦다. 문제는 중앙 센터백 조합이 말메 FF의 공격진과 비교해 평균 신장이 낮다는 점이다. 이 약점은 곧 공중볼 상황과 크로스 수비에서 치명적인 허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토킹 코멘트. 말메 FF는 구두 연센의 제공권을 중심으로 크로스 패턴을 반복하며 확실한 공격 루트를 구축할 수 있다. 학사바노빅과 연센의 연계가 더해지면 세컨드볼 장악과 이선 침투로 득점 기회가 다양해진다. 반면 루도고레츠는 수비 라인의 평균 신장이 낮아 공중볼 경합에서 불리하며 박스 안에서 크로스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하프스페이스와 측면에서 동시에 압박을 당하면 중앙 수비수들이 체격 열세로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 맞대결은 전술적 상성과 제공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 말메 FF 쪽으로 결과가 기울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말메 FF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니스. 포메이션은 3-4-3이며 모피는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제공권 장악으로 중심을 잡지만 지원이 늦으면 고립될 위험이 있다. 디옵은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와 컷백으로 변화를 주며 순간적인 스피드로 상대 라인을 흔들 수 있는 자원이다. 부다위는 중원에서 활동량을 바탕으로 템포를 조절하지만 빌드업에서 압박을 받으면 볼 간수의 한계가 드러난다. 문제는 압둘모님, 단테, 은다이시미에, 은돈벨레, 쿨리발리, 압디 등 핵심 자원들이 줄줄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라 전력 구성이 제한적이다. 결국 니스는 전방보다는 후방 안정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크다. AS 로마. 포메이션은 3-4-3이며
퍼거슨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전진 패스로 팀 공격의 리듬을 이끈다. 펠레그리니는 세트피스와 전방 패스에서 강점을 드러내며 경기 내내 중원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한다. 코네는 기동력 있는 움직임으로 박스 근처에서 기회를 엿보지만 고립될 경우 영향력이 제한된다. 로마 역시 보브, 디발라, 피실리, 바스케스 라치, 웨슬리, 베일리, 발단치까지 대거 부상으로 전력이 크게 누수된 상태다. 때문에 로마도 수비 조직을 우선적으로 세우며 신중하게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양팀 모두 3백 기반 전술을 구사하면서 수비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부상 공백이 크기 때문에 감독들이 전력을 100% 활용하기 어렵고 경기 초반부터 공격적인 전개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니스는 모피와 디옵의 개인 기량에 의존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만 중원의 연계가 부족해 결정적인 찬스 연결은 제한적일 수 있다. 로마는 펠레그리니와 퍼거슨의 세트피스와 전진 패스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나 최전방에서의 마무리가 약해 득점 기대치는 크지 않다. 결국 양팀 모두 플랜 B가 마땅치 않고 플래너조차 부상 여파로 온전히 가동되지 못하는 흐름이다. 이 경기는 전술적 제한과 전력 손실이 맞물리며 답답한 공방 속 무득점 혹은 저득점 무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에이티 마드리드. 포메이션은 4-4-2이며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측면에서의 폭발적인 돌파와 컷백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한다. 그의 터치라인 침투는 박스 근처에서 수비 라인을 흔들며 결정적 슈팅 찬스를 연결할 수 있다. 훌리안 알바레즈는 전방 압박과 짧은 연계에서 강점을 보여 상대 빌드업을 흔들고 빠른 슈팅 전환으로 마무리를 노린다. 파블로 바리오스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고 전진 패스를 공급하지만 박스 안에서 직접적인 득점 기여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패턴화된 공격 방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라요의 수비 조직력에 맞서면 단조로움이 드러날 수 있다. 그리고 교체 자원에서도 전술적 다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라요. 포메이션은 4-4-2이며 28라조는 박스 주변에서 짧은 템포의 원투 패스로 공간을 만드는 데 능하다. 세르히오 카메요는 제공권 싸움과 침투에서 강점을 보이며 연계와 마무리에서 동시에 역할을 수행한다. 오스카르 발렌티는 중원에서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지만 전개 속도와 공격 지원에서는 한계가 뚜렷하다. 라요의 주요 공격 루트는 팔라존과 카메요의 콤비 플레이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으며 창의적 패턴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템포 유지와 집중력 관리가 떨어져 후반으로 갈수록 허점이 반복된다. 결국 다양한 루트가 차단될 경우 공격의 무게감이 빠르게 줄어드는 구조다. 토킹 코멘트. 에이티 마드리드는 줄리아노 시메오네의 측면 침투와 알바레즈의 압박이 결합되며 초반에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해 상대 수비 블록이 정돈되면 결정적인 찬스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브라이언은 팔라존과 카메요의 원투 패스를 통해 박스 안으로 진입하는 루트를 시도하겠지만 루트가 단조로워 예측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원정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집중력 저하는 이번 경기에서도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교체 자원들의 전술적 임팩트도 크지 않기 때문에 후반에 경기 양상이 크게 바뀌기는 어렵다. 결국 전반부터 후반까지 루즈한 흐름 속에서 서로를 봉쇄하며 득점 기회가 제한될 전망이다. 이 경기는 공격 패턴의 단조로움과 전술적 카드 부족으로 인해 무승부와 언더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소시에다드. 포메이션은 4-1-4-1이며 오야르사발은 좌측에서 안정된 마무리 능력과 박스 안 움직임으로 공격의 중심을 이끈다. 쿠보 타케오사는 특유의 드리블 돌파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순간적인 연계 플레이에서도 강점을 보여준다. 브라이스 멘데스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고 볼의 흐름을 전방으로 이어주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협적인 킥을 공급한다. 그래서 소시에다드는 중원 지배력과 측면 돌파를 동시에 갖추며 경기 리듬을 주도할 수 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점유율을 확보하고 상대 체력을 갉아먹는 방식으로 흐름을 만들어낸다. 마요르카. 포메이션은 5-3-2로 수비 숫자를 늘려 안정감을 추구하지만 원정 피로가 경기력에 악영향을 준다. 무리키는 제공권을 앞세워 전방에서 버티지만 지원이 늦으면 고립되며 공격 전개가 끊긴다. 아사노는 속도와 활동량으로 뒷공간을 파고들지만 장거리 원정 이후 체력 저하가 겹치면 날카로움이 떨어진다. 다르데는 중원에서 안정된 볼 배급을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순간 쉽게 밀릴 수 있다. 결국 체력 방전과 중원 열세가 겹치면 후반에는 라인이 무너지고 수비 간격이 벌어질 위험이 크다. 토킹 코멘트. 소시에다드는 쿠보와 오야르사발의 측면 돌파, 브라이스 멘데스의 전진 패스를 앞세워 경기 초반부터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중원과 측면이 동시에 가동되면 마요르카는 라인을 지키기 버거운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마요르카는 장거리 원정피로 누적으로 인해 체력적으로 밀리며 제공권 의존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질 수 있다. 특히 후반에 접어들수록 중원 압박이 약해지고 수비 블록이 흔들리면 소시에다드가 주도권을 쥔 채로 승부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소시에다드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높은 점유율로 마요르카를 체력적으로 몰아붙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요르카가 순간 역습을 시도하더라도 소시에다드는 수적 우위로 곧바로 흐름을 차단할 수 있다. 결국 오늘 경기는 체력, 전술, 공간 활용까지 모든 면에서 소시에다드가 압도할 가능성이 더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소시에다드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